2주 이상에 걸친 기간 동안 한국과 국제에서의 기술 경쟁이 강력하게 펼쳐졌으며 새로운 초전도 물질인 LK99의 발견으로 인해 열기가 솟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진들이 실험을 수행하고 입증한 후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응집물리이론센터는 한국의 LK99 초전도체 물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LK99는 초전도체 물질이 아닌 저품질의 물질에 불과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LK99의 특성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데이터가 모든 것을 답해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LK99의 전도성 능력이 상온 및 저온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저품질의 물질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도 LK99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LK99는 초전도체 물질이 아닌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강력한 자성 물질뿐입니다. LK99는 강력한 자성 특성을 나타내지만 기대한 초전도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연구 커뮤니티 내에서 논란과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중국과학원도 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LK99와 관련된 현상은 화학 반응의 결과일 뿐이며 초전도체의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LK99는 초전도체 물질로 간주될 수 없으며 거의 켈빈 0도에서 절대적인 전도성을 나타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명성 있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 소식이 퍼지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초전도체 물질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네티즌 중에 많은 사람들이 LK99가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LK99에 대한 초전도체 기술 경쟁은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초기에 기대했던 LK99의 초전도체 능력은 명성 있는 대학 연구진들이 강력하게 반박한 논점들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초전도체 기술 관련 시장은 동요되었으며 한국과 미국의 네티즌들은 상당한 실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1일에는 중요한 LK99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논문이 사전 출판 논문 온라인 공유집 아카이브에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인도 연구팀은 LK99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이를 선언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연락을 취한 후 이 물질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LK99 내에서 쿠퍼쌍의 발견은 상당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쿠퍼쌍은 전류가 저항 없이 전도되는 현상으로 상온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초전도체 현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 물질의 전기 저항이 상온에서 0으로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지어 LK99에 대해 의심을 품은 사람들도 그들의 견해를 변경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아와나 교수와 그와 협력한 대학생은 트위터에서 이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관련자들조차도 LK99 초전도체 물질의 힘과 잠재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연구그룹의 발견은 전 세계 연구 커뮤니티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과학자들은 발표되지 않은 한국어 논문을 찾아 번역하여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LK99에 대한 대립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과학자들은 LK99가 초전도체 물질이 아닌 새로운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와 반박이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 논문에서 황화구리가 언급되기 때문에 구리 상전이와 유사하다는 오해가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불순물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제조 과정의 결함이 이러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논문이 모든 이론과 반론을 자세히 설명하여 LK99 초전도체 물질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초전도체의 미래와 그 응용에 대한 희망은 무한합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제학술대회의 한 행사에서 한국 연구진들로부터 관중들이 메이스너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LK99 시료를 직접 시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료를 통한 전류를 흘려야 하므로 현장에서 직접 시연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바라보면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 연구진들이 LK99와 관련된 공식을 비밀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LK99에 관한 정보가 이미 한국어 논문에서 언급되었으며 이 논문이 관객들의 요청을 왜 수행하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LK99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에는 일반 돌과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전류가 흐르면 갑자기 초전도체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초전도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발견을 통해 과학자들은 LK99가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일 수 있는지, 즉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초전도체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제1의 초전도과 제2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형과 2형은 자기장 내에서의 반응에 따라 구별됩니다. 1형은 전형적인 자석과 완전히 대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형은 초기 위치를 유지하고 자석에 묶인 것처럼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LK99에 대한 연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며 자기장에 노출되거나 자석과 함께 움직일 때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놀랄만한 일로서 일반적인 초전도에 대한 기존 지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LK99의 발견은 과학 및 기술 응용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연구의 지속은 미래에 놀라운 발견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3의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이론은 제1 및 제2의 초전도체와는 크게 다른 차이점을 제시하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발견될 때 이러한 특성이 전기 전달에서의 효율성을 논란하게 했습니다. 독특한 물질인 LK99는 이제 논쟁과 토론의 중심이 되어 제3의 초전도체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기존 지식의 범위 내에서 제1 및 제2의 초전도체 물질을 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제3의 초전도체 이론은 인간이 초전 도성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사람이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반도체의 등장과 같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전도체 물질 LK99의 발견은 과학계 내에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LK99를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이론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 연구진들은 이전에 LK99의 존재와 제3의 초전도체 이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놀라움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중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만 과학계는 논쟁과 변화의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새로운 이해가 계속해서 나타나며 과학적 이론에 기반한 토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우리는 재료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3의 초전도체 물질의 제어와 응용 능력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여정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 연구 커뮤니티의 특별한 참여로 인해 과자 가게에서 터지는 팝콘 가방의 모습을 연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발전에 관한 새로운 흥미로운 정보를 기다립니다. 중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LK99에 대한 소식에 매우 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전도체 물질인 경우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두 나라를 앞서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LK99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